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디멘탈 팀의 박민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Let the flow tell solving graph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s with GFlowNet이라는 논문입니다. 간략히 앱스트랙을 소개드리면은 기존의 조합 최적화, combinatorial optimization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조합 최적화 솔버로서 잘 부합하는 특성을 가진 GflowNet이라는 새로운 생성형 알고리즘이 최근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에서의 NP-hard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GflowNet을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새롭게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Gflownet 기반 조합 최적화 풀이를 위해서 MDP를 먼저 모델링을 합니다. 이러한 모델링을 먼저 선보이고, 그리고 그냥 이러한 Gflow넷을 단순히 적용했을 때 그 조합 최적화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합니다.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백그라운드로서 조합 최적화, 커뮤니티 옵티미제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Gflow넷이라는 방법론이 어떤 방법론인지 먼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본 논문에 소개하는 방법론, 메소드를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새롭게 제안하는 방법론을 그 조합 최적화에 적용한 실험을 소개드리고 컨클루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면은 디스크리트 솔루션 스페이스에서의 최적화 문제라고 간단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수학적 수식이 이제 조합 최적화 문제를 간략하게 표현한 건데요. 먼저 솔루션 스페이스는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정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수식으로는 x가 0과 1의 조합인 바이너리 스페이스에서만 정의된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바이너리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정수 집합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랑 정수 집합이 조합된 믹스드 인티저 스페이스에서도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이 모든 솔루션이 다 되는 건 아니고 피저블한 솔루션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약식이 존재해가지고 그 제약식을 만족하도록 하면서 정의된 코스트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도록 이제 그러한 오브젝티브를 가진 수학적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조합 최적화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풀고 있는 뭐 로스를 줄인거나 하는 그런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의 최적화 문제랑은 좀 꽤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NP-hard 문제입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입 내에 해를 찾는 것이 인터랙티블 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 최적화의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웹 환원 문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링 셀즈맨 프로블럼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X는 여러 가지 뭐 도시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처럼 미국의 도시가 있을 때 이러한 도시를 모든 도시를 단 한 번만 방문하면서 처음에 출발했던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솔루션이라고 했을 때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러한 이렇게 만든 이 원의 거리의 총합을 줄이는 것이 최적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도시 i와 j를 연결하는 거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기존 뭐 SGD 같은 걸로 푸는 거는 불가능하고 몇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오퍼레이션스 리서치라고 불리는 뭐 선형 최적화, 조합 최적화 같은 인트시 프로그래밍 같은 좀 방법론이 쓰이는 수리적 방법론이 쓰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를 찾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CEO를 지금부터는 CEO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CEO를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를 찾는 연구들이 진행을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CEO 기반, 그러니까 ML 기반 조합 최적화 솔버의 목표는 기존 솔버들, 그러니까 기존 그 인티저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활용한 솔버들이 실제로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게 가능하다면은 ML 기반 모델은 걔네보다는 좀 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실제 옵티멀 솔루션에 최대한 가깝게 좀 괜찮은 솔루션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인티저 프로그래밍 기반 방법론으로 솔루션을 찾는 게 뭐 한 3일 막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은 ML 기반 방법론으로 솔루션 찾는 거는 뭐 한 1시간 내 해를 찾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줄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회와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그러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기존 솔버로 얻은 솔루션 레이블을 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그러한 솔루션을 얻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솔루션의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솔루션 얻는데 뭐 며칠 이렇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블 얻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법론으로는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적용하는 문제가 방법론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단계적으로 솔루션을 찾도록 먼저 MDP를 구성해서 그 솔루션을 찾는 펄리시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일반적인 솔루션이 있을 때 걔를 뭐 휴리스틱을 적용해서 조금씩 바꿔감으로써 뭐 코스트를 줄이는 펄리시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RL 기반 문제의 방어론의 문제는 모드 콜랍스 이슈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강학습의 자체가 하나의 최적해만을 추구하도록 학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다양한 해를 찾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론을 하려면은 좀 더 다른 테크닉을 더 추가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너러티브 러닝 기반 방법론도 최근에 제시가 되어서 디퓨전 기반으로 이런 조합 최적화 문제를 찾는 논문도 이전에 저희 팀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모델이 꽤나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해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뭐 솔버보다는 좀 낮았지만요. 그리고 문제가 좀 커졌을 경우에는, 문제 사이즈가 커졌을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 저자들은 이전에 최근에 새롭게 생성형 모델로서 제안된 GflowNet이라는 제너러티브 플로우 네트워크라는 방법론을 조합 최적화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조합 최적화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마치 레고를 쌓듯이 단계적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해주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점차 이러한 분자 모형들이 있을 때 분자 모형에 몇 가지 다른 개체를 추가해 줌으로써 이제 컨스트럭티브하게 솔루션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는 모델이 GflowNet이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 GflowNet은 이전에 강화학습처럼 MDP를 먼저 가정하고 있습니다.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노테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는 이제 이렇게 생성 과정에서 보이는 단계적인 단계, 이 중간 단계들과 최종 스테이트를 모두 이제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최종 산출물을 터미널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터미널 스테이트는 이전 스테이트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MDP의 액션은 이렇게 단계를 나아갈 때 어떤 분자를 붙일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액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액션이 조합이 되어서 최종 산출물까지 나왔을 때의 그 스테이트의 이제 흐름을 이제 트래젝토리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액션은 포워드 폴리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포워드 폴리시는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흘러질 확률, 그러니까 어떤 분자를 붙일지 결정할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GflowNet은 이런 해당 이제 forward 폴리시라는 확률에 의해서 이제 확률의 흐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산출물이 forward 폴리시에 의해서 최종 산출물 X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어노테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리워드를 줍니다. 최종 리워드를 주고 우리는 그거를 R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부차적인 확률 디스트리뷰션들로 이제 아래에 있는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포워드 폴리시들의 이제 프로덕트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트래젝토리에 대해서도 이제 그 확률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MDP, 그러니까 말코비안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스테이트 흐름에 따라서 확률들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산출물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X에 다다르는 모든 트래젝토리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면 그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PF 타우 X가 PF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GflowNet의 오브젝티브는 이러한 흐름,
이러한 확률의 흐름, 이러한 X를 얻게 되는 확률의 흐름이 최종 마지노 디스트리뷰션이 리워드와 이제 프로포셔널 하도록 학습을 하는 게 Gflow넷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어떤 플로우라고 하는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플로우는 이 플로우가 여기서 나오는 리워드와 같도록 학습을 하는 거고, 플로우는 이제 어떤 X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언노멀라이즈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지금 어떤 리워드를 따라서 플로우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리워드가 클수록 예를 들어서 X13과 X8의 플로우가 좀 커 보이는데요. 리워드가 X8과 X13이 실제로 크면은 이렇게 플로우가 흐르도록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런 하나의 네트워크로,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포워드 폴리시를 말합니다. 포워드 폴리시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솔루션을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Gflow넷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리워드 최대화와 다양한 솔루션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되는 이렇게 샘플링되는 방식이 순차적으로 컨스트럭션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는 스트럭처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 같은 거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고요. 그냥 리스트,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를 가지면서, 그리고 어떤 시퀀셜하게 컨스트럭션 하도록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에 대해서 샘플링 하는데 쓰일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티모달 리워드 펑션을 가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멀티모달은 뭐 우리가 말하는 멀티모달 모델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리워드가 모드, 그러니까 봉우리가 여러 개 존재하는 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모달,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옵티멀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옵티멀 솔루션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왜냐면 그럴 때 다양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Gflow넷이 유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flow넷을 학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버전의 로스 펑션이 제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건 포워드 폴리시인데요. 근데 백워드 폴리시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백워드 폴리시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정의해서 우리가 이 샘플링 하는 거는 초기 스테이트에서 최종 산출물로 이제 플로우를 보내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렇게 나온 최종 산출물에서 얻은 리워드를 반대로 초기 스테이트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백워드 폴리시를 이용해서 리워드라고 하는 러닝 시그널을 초기 스테이트로 흘려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트래젝터리 밸런스 그리고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하는 로스 펑션이 제한되었습니다. 트래젝터리 밸런스는 우리가 한 번의 샘플링을 통해서 트래젝터리 타우를 얻었을 때 해당 타우가 포워드 플로우, 그러니까 S0에서부터 최종 산출물까지 나오는 플로우의 확률이 그 리워드와 백워드 폴리시를 통해서 흐르는 플로우가 동일해야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제안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네트워크, 포워드 폴리시를 학습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샘플링엔 쓰지 않지만 학습을 위해서 제안하는 백워드 폴리시라는 것도 학습해야 됩니다.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위에 보이는 로그의 분모항이 포워드 플로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G세타라는 어떤 특정한 스칼라 밸류가 있고, 그 스칼라 밸류를 포워드 폴리시를 이용해서 플로우를 이렇게 끝까지 흘려주는 겁니다. 트래젝터리 타워를 통해서. 그렇게 흐른 플로우가 우리가 받은 리워드 RX에 의해서 발생한 RX와 그 백워드 폴리시에 의해서 발생한 플로우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로스를 제한한 겁니다. 실제로 이 로스가 0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포워드 폴리시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면은 실제로 그 확률이 리워드의 프로포션해진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좀 연장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원래 이게 디테일드 밸런스가 먼저 제한되었는데, 하여튼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트래젝터리 밸런스는 이제 한 번의 플로우만 가지고 이제 해당 플로우에 대해서만 로스를 계산한다면은, 디테일드 밸런스는 플로우 안에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다 로스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 로스를 위해서는
기존 forward policy랑 backward policy 의외에 state flow 펑션이라는 어떤 마지널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펑션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수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어떤 여기에 스테이트 S와 스테이트 S 프라임이 있을 때 플로우에 의해서 생성되는 FS와 그것을 S 프라임으로 보내는 forward policy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플로우가 FS 프라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스테이트 플로우를 백워드 폴리시로 보내주는 그 플로우 값, 그 두 개가 동일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이 로스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로스가 0이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 로스가 0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얻은 포워드 폴리시는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가 리월드에 프로포션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Gflow의 트레이닝에 쓰이는 로스는 이 두 가지 방식이고요. 뭐 이거의 연장선으로 몇 개가 더 제한되어 있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이러한 Gflownet 연구 동향으로는 뭐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쓰이는데요. 특히 이제 좀 약간 디스커버리,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에 자주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는 뭐 바이올로지컬 시퀀스 혹은 뭐 드럭 디스커버리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으로는 어떤 주어진 특성이 있고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주어진 특성이 있고 이러한 주어진 특성을 만족하는 다양한 후보를 생성해야 된다는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Gflow넷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태스크의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전에 나왔던 이전에도 커뮤니티 옵티미제이션 문제에 쓰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특정 한 분야의 조합 최적화 문제에 적용이 된 적도 있긴 합니다. 이 외에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조를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베이지 네트워크 구조를 학습한 다음에 걔를 모델링해서 어떤 데이터 간의 커절리티를 발견하는 것 또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Gflow넷은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만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까지 연장시키는 것 또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나 태스크를 컨티뉴어스 스페이스까지 넓혀가지고 이러한 뭔가 Gflow넷의 용이한 점을 좀 더 많이 적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를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Gflow넷에서는 그냥 어떤 특정한 분자의 구조만 찾는 거를 이제 할 수 있었다면은 이거를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확장을 시켰을 때는 그림처럼 이제 어떤 각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러한 컨티뉴어스한 프로퍼티 또한 생성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에 의해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익스텐션하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그라운드였는데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Gflow넷을 커뮤니티 옵티미제이션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Gflownet 기반 조합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조합 최적화를 풀기 위한 MDP를 먼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 논문에서는 모든 조합 최적화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그래프 기반 조합 최적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벌텍스랑 벌텍스끼리의 그 어디에이션치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특정한 그래프에서 어떤 제약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문제를 푸는 그러한 문제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하는 문제라거나 맥시멈 클리크라고 하는 문제 같은 거를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특정 그래프 스트럭처로 컨디션을 건 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먼저 그리고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합 최적화에서 있어서 중요한 거는 feasibility를 그러니까 제약식을 만족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도 특이하게 정의를 하는데요. 기존의 조합 최적화 문제에서는 0과 1 바이너리로만 스테이트를 가정을 했다면은 여기 null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nul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당 벌텍스가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0일지 1일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는 모든 벌텍스가 아직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되게 정의가 되고요.
이 널 스테이트를 이제 0이나 1로 이제 바꿔가는 방식으로 트랜지션, 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산출물인 이제 X는, 최종 솔루션은 모든 벌텍스가 0 혹은 1이 되는 것이 이제 최종,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의 이제 조건입니다.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액션은 당연히 이전처럼 그냥, 액션은 어떤 이제 벌텍스 중에서 보이드, 그러니까 널 벌텍스를 하나 골라가지고 걔를 0이나 1로 추가하는 것을 이제 액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널 스테이트에서 0과 1로 특정 벌텍스를 골라서 0과 1로 바꿨을 때 이때 피지빌리티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벌텍스를 이제 1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이라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애를 이제 벌텍스로 추가를 했으면은 어떤 피지빌리티에 의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애 니얼한 그 네이버한 벌텍스들은 1로 줄 수가 없게 이제 제약식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랜지션은 물론 우리가 액션은 가운데에 있는 애만 골랐지만은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 우리가 고른 벌텍스의 네이버들은 모두 0이 되도록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건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모델이 보는 스테이트는 맨 처음에 이 스테이트를 보게 되고, 우리가 액션은 가운데 있는 것만 골랐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모델이 보게 되는 스테이트는 그 다음 단계인 피지빌리티 업데이트 된 단계에 스테이트가 입력이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리워드는 앞에서 봤던 코스트의 익스포넨셜 텀을 가해진 것을 이제 리워드로 보게 되는데요. 이건 어떤 에너지 펑션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인퍼런스의 어떤 이론적인 거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자세히 몰라가지고 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트 펑션이 있을 때 이거의 어떤 익스포넨셜 텀에 템퍼처가 곱해진 템퍼처로 나눠지는 값이 리워드가 되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포워드 폴리시를 학습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그 포워드 폴리시는 유니폼 샘플링, 그러니까 모든 터미널 스테이트를 동일한 확률로 고르게 되게 되고요. 만약에 t를 0으로 보냈을 때는 무조건 가장 리워드가 높은 애만 샘플링을 하게 되도록 학습이 됩니다. 기본적인 MDP 설계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이런 스테이트 액션이 널이라는 값이 있다는 것, 그리고 트랜지션이 우리가 하는 트랜지션에 이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동으로 피지빌리티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러한 MDP를 설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Gflow넷을 그냥 적용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롱 트래젝터리로 학습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Gflownet 트레이닝은 트래젝터리 기반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트래젝터리 밸런스 로스든 디테일드 밸런스 로스든 어떤 우리가 생성한 트래젝터리 하나 뽑아가지고 그 트래젝터리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1, 2, 3번 단계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그래프가 커져서 이 트래젝터리가 길어지게 된다면은 한 번에 로스를 계산하고 한 번에 그 그레이디언트 스텝을 하기 위해서 인퍼런스 횟수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젝터리의 작은 문제의 경우 벌텍스가 20개여가지고 그럴 때는 트래젝터리 길이 또한 20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퍼런스를 20번만 하면 되면 돼요.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벌텍스의 개수가 막 10,000개 이렇게 됐을 때는 한 번 로스 계산하기 위해서 한 번의 트래젝터리에 대해서 모든 인퍼런스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00번의 네트워크 인퍼런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를 계산하는데 굉장한 컴퓨테이셔널 이니피션시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이거는 메모리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시간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크레딧 어사인먼트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강학습에서도 주로 이제 보이는 문제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Gflow넷의 유일한 학습 시그널은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에서 얻는 리워드밖에 없습니다. 중간 스테이트에서 보는 시그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그널을
이니셜 스테이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트래젝터리가 있을 때 어떤 액션이 그 리워드를 얻는데 기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 또한 있다는 게 문제고, 이러한 두 개의 문제 때문에 Gflow는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먼저 기존의 트래젝터리 베이스드 트레이닝이 아니라 트랜지션 베이스드 트레이닝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전에는 솔루션을 생성해서 하나의 트래젝터리를 리플레이 버퍼에 정했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트래젝터리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트래젝터리를 트랜지션으로 쪼개가지고 그 트랜지션들을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합니다. 마치 강학습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할 때는 리플레이 버퍼로부터 어떤 배치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배치 사이즈만큼 랜덤하게 트랜지션들을 샘플링해서 배치를 구성합니다. 트래젝터리를 하나 뽑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든 스텝마다 동일한 횟수만큼 인퍼런스 타임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배치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트래젝터리 기반만큼 GPU 메모리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만 개의 사이즈의 벌텍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배치를 512만큼 구성을 한다면은 인퍼런스는 512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든 인퍼런스 타임이든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딧 어사이먼트, 리워드 프로퍼게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미디에이트 러닝 시그널을 추가적으로 가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로스 그러니까 인터미디에이트 러닝 시그널, 인터미디에이트 리워드는 그냥 단순히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에서 정의된 리워드 펑션으로 기존의 터미널 스테이트에서만 정의된 리워드 펑션을 그 스테이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냥 익스텐션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인터미디에이트 리워드 시그널을 가지고 학습하는 거는 아까 봤던 그 디테일드 밸런스에 우리가 정의한 인터미디에이트 리워드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터미널 스테이트의 러닝 리워드를 단순히 이니셜 스테이트로 프로페게이션 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할 필요 없이 중간 리워드도 있기 때문에 중간 스테이트들도 좀 더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수렴 속도가 더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인터미디에이트 리워드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합 최적화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인터미디에이트 리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리워드 펑션을 우리가 정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 커뮤니티 옵티미제이션, 그래프 기반 커뮤니티 옵티미제이션은 에서는 트리비얼한 리워드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론들을 적용했을 때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으로 보인 건데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보이는 FL이라는 게 이제 그 인터미디에이트 러닝 시그널을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한 거고요. 그 오른쪽에 트래젝터리가 붙은 거가 기존에 사용하던 트래젝터리 기반 트레이닝이고 그게 안 붙은 게 FL hours랑 DB가 트랜지션 샘플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먼저 트랜지션 베이스드가 좋은 걸 확인한 게 단순히 디테일드 밸런스에서 그 트랜지션 베이스드를 트래젝터리 베이스드를 트랜지션으로 바꾸기만 했는데도 이만큼 녹색에서 주황색만큼 빠른 좀 더 좋은 성능이 보였다라는 걸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미디에이트 리워드 시그널과 조합했을 때도 빨간색보단 파란색이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러닝 시그널을 추가했을 때 비교한 거는 이제 FL 트래젝터리랑 DB 트래젝터리를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과 초록색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베이스드랑 조합했을 때도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학습 시간도 줄이고 좀 더 좋은 해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러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법론이었는데 혹시 네, 실험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얼마나 좋은지를 실험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이펙티브니스. 실제로 이러한 우리의 방법론이
옵티멀 솔루션과 차이가 별로 없이 좋은 솔루션을 제안하는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좋은 해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퍼런스 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은가, 짧은 시간 내에 솔루션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스크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태스크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벌텍스 셋이 여러 개 있는데 모든 벌텍스 셋이 이제 네이버가 없는 셋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루어진 벌텍스가 여러 개 있는데 걔네들끼리 모두 네이버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벌텍스 셋의 개수를 최대화하는 게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입니다. 그리고 맥시멈 클리크라는 거는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의 어떤 컴플리멘터리 솔루션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벌텍스가 모두 네이버가 어드제이센트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서브 그래프가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게 맥시멈 클릭입니다. 두 가지 이제 도미네이팅 셋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맥시멈 컷은 이제 두 개의 이제 서브셋이 있을 때 그 셋 간의 이제 엣지 개수가 최대한 많도록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여튼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에서 특정한 제약식들이 이렇게 있어서 걔네들 제약식을 만족하면서 그 크기를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굉장히 보편적인 그래프 기반 조합 최적화 문제들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신세릭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를 둘 다 활용하는데요. 신세릭 데이터는 RB 그래프 그리고 VA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어드제션시 매트릭스의 특정한 분포를 가정해서 특정 분포를 바탕으로 어드제션시 매트릭스를 샘플링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규모도 스몰이랑 라지로 구분해가지고 그래프의 규모가 적을 때 얼마만큼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규모가 클 때는 얼마만큼 피지블한 솔루션을 특정한 제한 시간 내에 생성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리스틱 데이터로 스탈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SAT라고 하는 특정한 솔루션을 풀기 위해서 생성된 그래프들에 대해서 실제로 MIS에서 이제 걔가 작동하는지를 본 겁니다. 실험 디테일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네트워크라고 하는 GIN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ML 기반 그래프 커뮤니티 옵티미제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GNN 구조를 활용했고, 얘를 이제 레이어를 5개 쌓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백워드 폴리시를 여기서는 아까 학습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픽스를 했다는 것이 이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리워드를 정의할 때 템퍼처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템퍼처를 500으로 고정을 했고요. 학습은 아담 옵티마이저로 20f만큼 돌렸고, 학습 때 이제 샘플링 하는 거는 그냥 언폴리시로, 즉 이 포워드 폴리시를 그대로 따르도록 샘플링을 했습니다.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해를 얻을 때는 20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포워드 샘플링을 통해서 20개의 솔루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20개의 솔루션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애를 고르는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본 방법론과 비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베이스라인들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 문제와 그 외의 문제가 다른 베이스라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MIS에서는 그로비 그리고 카미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MIS 많이 쓰이는 어떤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래밍 솔버를 먼저 이제 일종의 GT로 이제 쓰고 있고요. ML 기반 솔버로는 PPO 강화학습 기반 방법론과 이제 어떤 트리서치를 리파인먼트 하는 폴리시를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한 이제 방법론들을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있고요. MIS가 아닌 태스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로비를 이제 GT 레이블로 활용하는 GT로 볼 수 있는 어떤 베이스라인이랑 그 외에 휴리스틱 방법론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MIS에 적용을 했을 때 아래쪽을 보시면은 Hours라고 하는 Gflownet 기반의 방법론이 다른 ML 기반 방법론들에 보다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그리고 신테릭 데이터, 스몰이나 라지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실제 데이터, 샌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여기 위에 있는 구로비라는 이제 솔버가 어떤 PT라고 보시면 돼요. 얘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혹은 카미스가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와 이제 얼마만큼 비슷한 성능을 내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4개 중에서 hours, 그러니까 Gflow넷이 가장 근접한 성능을 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퍼런스 타임 또한 이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뭐 비교적 꽤나 빠른 시간 내에 솔루션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 리얼리스틱 데이터에서는 다른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 방법론들은 솔루션을 제한 시간 내에 생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Gflow넷은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솔루션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했고 RL 기반, PPO 기반 방법론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IS 이외에 맥시멈 클리크 뭐 이런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Gflow넷이 모두 베스트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M컷, 이제 맥시멈 컷에서 이제 좀 인퍼런스 타임이 좀 긴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솔버들보다는 확실히 빠른 모습을 보였고 솔버랑 비교했을 때 좀 비교적 괜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했는데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제안한 모델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충분히 로버스트니스한가를 검증한 겁니다. 여기서 고려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까 샘플링 할 때 쓰이는 이제 템퍼처 스케일이라던가 그리고 템퍼처 아닐링이라고 초기에는 이제 더 많은 좀 더 익스플로레이션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템퍼처를 높게 설정하고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템퍼처를 낮추는 방식으로 템퍼처 아닐링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지를 본 거고요. 아까 학습 시에 이제 샘플링 할 때 그냥 언폴리시 샘플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익스플로레이션 스트래티지 적용 여부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지를 본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엡실론 그리디 강화습에 쓰이는 엡실론 그리디 같이 이제 노이즈를 줘가지고 이러한 노이즈의 스케일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지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레이어 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을 때는 뭐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따라서 충분히 로버스트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중간에 템퍼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템퍼처를 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논문에 대해 소개드렸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제안하는 거는 그냥 먼저 Gflownet 네트워크를 커뮤니티 옵티미제이션에 적용하는 거를 제안했다. 그리고 제안하기 위해서 MDP 모델링도 함께 이제 제안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런 Gflow넷을 적용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를 확인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론들 두 개를 제안했다는 것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Gflow넷이 조합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생성한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이 세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무리하였고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